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Multiplex Digital Spatial Profiling of Proteins and RNA in Fixed Tissue라는 논문입니다. 최근에 맡게 된 프로젝트에서 DSP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를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2020년에 실린 논문입니다. DSP는 디지털 스페이셜 프로파일링의 약자로 FFP 샘플로부터 하일리 멀티플렉스하게 프로틴과 RNA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태그를 이용하여 RNA와 프로틴 정보를 멀티플렉스하게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태그는 어피니티 리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것과 포토클리버블 링커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 어피니티 리에이전트는 프로틴의 경우는 안티바디에 해당하고 RNA의 경우는 컴플리먼터리 시퀀스에 해당합니다. 이 포토클리버블 링커는 포토클리빙 라이트를 받으면 결합이 끊어집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에 이 UV를 조사하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리드아웃만 링커가 결합이 끊어짐으로써 인덱싱 올리고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를 읽어내어 특정 스페이셜 패턴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FFP 슬라이드 마운티드 티슈, 그러니까 FFP 샘플에 PC 올리고와 연결되어 있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들과 플로로센트 이미징 레이전트로 스테인합니다. 이 플로로센트 이미징 레이전트는 최대 4채널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티슈 전체의 아키텍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텔리엄을 마킹하는 판CK, 이뮨셀을 마킹하는 CD45, 그리고 뉴클리어스를 스테이닝하는 물질 등이 쓰입니다. 이를 보고 ROI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정한 ROI에 UV라이트를 쬐어주어 PC 올리고의 결합이 끊어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온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마이크로 캐필러리를 통해 조심스럽게 빨아당겨 채취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ROI마다 반복하면서 ROI에 해당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얻게 됩니다. 이 바코드들은 엔카운터나 NGS 기반으로 읽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엔카운터는 나노스트링사의 바코딩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총 1.5에서 2.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ith high-plex protein or gene expression profiling from just one slide. A single slide sample is manually or automatically stained with fluorescent reagents to targeted areas of the tissue, which allows the GeoMx DSP instrument to capture images with morphological context. With an intuitive interface, you can then select areas of interest for profiling using several approaches: by tissue morphology, by phenotype, by individual cells, by gridding, or by contouring the area. The key to the GeoMx DSP technology lies with the photocleavable oligonucleotide tags that are attached to the antibodies via a light-sensitive linker. UV light is used to decouple the high-plex oligo tags from the antibodies or RNA in the selected regions of interest. Oligos are then retrieved from the surface of the tissue without disturbing the tissue, thus allowing the sample to be reused. The oligos are then deposited into a microtiter plate, where they can then be put on an analyzer for quantitative analysis. Now it is possible to get both morphological context with high-profiling protein and gene expression data from just one slide sample. Experience GeoMx Digital Spatial Profiling Technology.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진들이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방법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티바디의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태그를 컨주게이션 시켰을 때도 안티바디의 스페시피시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인텐시티는 조금 낮아지지만 안티바디의 스페시피시티는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셀 컴포지션이 섞여 있을 때 DSP의 퀀티피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개의 다른 셀 라인을 여러 비율로 섞어 만든 타이트레이티드 셀 펠렛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CCRF CEM 셀 라인의 경우 CD3 포지티브한 셀 라인이고 HEK293 셀 라인의 경우 CD3 네거티브한 셀 라인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왼쪽에서는 CCRF CEM이 100%가 되고 CD3 네거티브인 HEK293 셀 라인이 0%,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HEK293 비율이 점점 높아지도록 각기 다른 비율로 섞어가며 만든 여러 셀 펠렛으로 이 원형 ROI를 선택한 다음 이 프로틴 타겟들의 인텐시티를 DSP로 측정하였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CCRF CM 비율이 적어지는 방향입니다. CCRF CM 익스클루시브한 타겟으로 알려져 있는 CD3와 CD45 그리고 CD45R의 경우 CCRF CM이 줄어드는 경향과 일치하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R스퀘어 동안 0.8보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밑에 RPS6과 AKT의 경우는 CCRF-CEM과 HEK293 두 셀 라인은 모두 존재하는 타겟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의 경우 비율이 달라지는 것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네거티브 컨트롤로 사용된 마우스 IgG2A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익스프레션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해 DSP가 ROI상에서 프로틴의 상대적인 레벨을 잘 퀀티파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것은 안티바디를 이용한 프로틴 타겟의 퀀티피케이션이었다면 이제는 RNA 디텍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NA 디텍션은 타겟의 컴플먼트리한 프로브와 PC 올리고를 컨주게이션 시켜 측정합니다. 이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샘플에 대하여 DSP를 측정했을 때와 기존의 이미징 기반 측정 방식인 PC 기법과 엔카운터라는 벌크 RNA 퀀티피케이션을 통해 측정한 값들과 비교하였습니다. 22개의 다른 종류의 셀라인 펠렛을 만든 다음 이것의 프로파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 가지 메서드에서 하일리 컨콜드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DSP RNA 어세이도 충분한 스페시피시티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플랫폼 중 두 개씩 비교해 봤을 때입니다. 벌크 값인 엔카운터 카운트와 DSP로 구한 RNA 카운트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상당히 높은 R-스퀘어드 값을 보여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P10과 MKI67의 사례처럼 낮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 두 메소드에서 알터네이티브 트랜스크립트를 타겟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PC 결과와 DSP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R-스퀘어드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B셀 마커인 CD19와 T셀 마커인 CD32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위에 있는 CD19와 CD20의 경우 비슷한 익스프레션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프로브 시퀀스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CD3 둘 다 DSP와 PC의 프로브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RNA 스코프, 그러니까 PC 메소드와 DSP 메소드의 경우 높은 R-스퀘어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G에서는 CD19 하이 ROI와 CD3E 하이 ROI에 대한 DSP 프로파일을 보일 수 있습니다. CD19가 높은 ROI에서 실제로 CD20의 익스프레션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CD3E가 높은 ROI에서는 CD3E와 CD4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FFP 티슈 샘플에서 단순한 서큘러 ROI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실험에서 CD3, CD20, 반식K DNA를 플로센스 마크로 사용하여 티슈의 아키텍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CD3가 인리치된 영역, CD20이 인리치된 영역, 반식K가 인리치된 영역, 그리고 믹스된 영역별로 3개씩 12개의 ROI에 대해서 프로틴 타깃을 분석했을 때 비슷한 리전끼리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C 티슈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튜머 센터 리전과 인베이시브 마진 리전에 대한 ROI를 프로필을 측정하였을 때도 비슷한 리전끼리 클러스터링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살펴보자면 인베이시브 마진에서는 예상대로 이뮨 리스폰스 관련 마크들이 높으며 튜머 센터에서는 판CK나 KI67과 같은 튜머 마커들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RNA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은 안티바디를 이용한 프로틴 타깃이었다면 이제 RNA 프로브를 봤을 때도 비슷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RNA 프로브로 프로파일 결과를 클러스터링 하였을 때도 리전별로 잘 클러스터링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CRC에서 RNA를 분석하였을 때도 비슷하게 잘 클러스터링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같은 ROI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 또 그 ROI를 또다시 분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안티바디의 경우 웨스턴 블럿 실험에서처럼 스트리핑 한 다음 다시 리프로파일링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지만 RNA의 경우는 그러한 데이터가 없어 이번에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니셜 선택했던 ROI들 중 반을 다시 리프로파일링하고 반은 주변의 리전을 분석하였을 때 처음 분석한 프로파일과 하일리 컨코르던트 리조트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 스테이닝을 하였을 때는 그 컨트롤에 비해서는 인텐시티가 조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것을 보아 DSP 방법이 아주 마일들리 디스트럭티브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큘러 ROI가 아닌 그리드하게 ROI를 지정하여 티슈를 프로파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100 곱하기 100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로 196개의 ROI를 지정하여 PC 올리고 안티바디 파넬로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이러한 모자이크 형상의 카운트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팅트한 스페이셜 패턴을 비교해 보았을 때 CD4, CD8, CD3, B7H3, PD1과 같은 경우는 이제 몰폴로지와 연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HLA-DR 같은 경우는 이제 CD20과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카트닌의 경우는 판CK와 비슷하고 둘 다 에피텔리움과 관련된 패턴이 보여줌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패턴이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ROI와 전체 타겟에 대해서 하이어키컬리 클러스터링 해보았을 때 이 ROI의 이런 클러스터 덴드로그램에서 특정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이러한 11개의 시그니처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니크 익스프레션 시그니처를 재구성하여 한 그림에 나타내었을 때 이러한 형상이 이뮤노플로레센스를 이용한 티슈 이미지와도 상당히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NA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도 같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때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설명드린 RNA 정량은 이 나노스트링사의 엔카운터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측정했습니다. 엔카운터는 최대 800개의 유전자에 대해
형광 타일을 조합한 바코드로 정량하는 방법인데 엔카운터 대신 NGS 리드아웃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타일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종류의 프로브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 진에 대해서 모든 타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코드를 쓴다면 NGS를 이용하면 각각의 타일마다 다른 바코드를 부여하여 각각의 타일에 대한 정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NGS 정량을 위해서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에 몇몇 서열이 추가되어야 하는데요.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일루미나 시퀀싱을 이용한 어댑터 서열과 PCR 듀플리케이트를 보정하기 위한 UMI 서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NGS 리드아웃을 사용하면 한 진에 있는 여러 타일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대적인 익스프레션도 측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CD3E 같은 경우에는 T셀 마커인데 실제로 T셀과 관련 있는 셀라인에서 그렇지 않은 셀라인과 비교 가능한 상대적인 익스프레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CRF-CM의 경우 P10에서 상당히 낮은 파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CCRF-CM 셀라인에서는 P10에서 다른 셀라인과 다른 alternative splashing 이벤트가 일어났음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GS 리드아웃을 사용하여 1412개와 4998개의 RNA 프로브로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리드아웃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 CRC 티슈에서 검증을 시행하였는데요. 마이크로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와 튜머 인플라메이션 시그니처가 서로 다른 여러 샘플에 대해서 튜머 센터, 이문 리치한 튜머 센터, 그리고 이문 리치한 인베시브 마진 ROI를 정하고 이 프로파일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러한 식으로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로마 어소시에이트 콜라겐 진들 같은 경우에는 튜머 ROI에서는 실제로 낮고 전반적으로 낮고 그리고 인베이시브 마진에서는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B셀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낮지만 일부 튜머 샘플에서는 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케모카인들은 FFP 조직 샘플에서는 정량하기가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DSP를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정량이 가능하고 MSS, TIS 하이 샘플에서는 CXCL4가 높고 그리고 MSI, TIS 하이 샘플에서는 CXCL16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기존에 알려진 바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DSP는 모던한 지노믹 디텍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포토케미스트리 그리고 이 레이저를 원하는 곳에 쏠 수 있는 커스터마이저블 디지털 라이트 프로젝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떨어져 나온 리드아웃들을 채취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샘플링과 같은 여러 기술들이 집약하여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1400개의 진과 5000개의 프로브까지 멀티플렉스 하였으나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현재는 18000 프로틴 코딩 진 홀 트랜스크립톰 아틀라스 수준의 18000개의 진까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한계가 존재하는데 프로틴 프로파일링이 FFP 컴패티블 안티바디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RNA와 프로틴을 둘 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티바디로 측정하지 못하는 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RNA와 프로틴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 그리고 또는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등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